이 보시오 사장, 나 좀 보더라고. 아따 그렇게 안 봤는디 엄청 쪼잔스럽소이. 그 무엇이냐, 설사 무슨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모른 지키 넘어가시오. 이 옆에 내가 불난 집에 선풍기 돌리나? 응? 뭐라 씨부리 쌌노? 암시랑 안 온 일을 긁어부시러 맹걸지 마시오. 아이고 호랭이 물어갈, 나가 5대 거정 가르쳐줘야 쓰겄소. 즐거운 인생 나여경. 엄청 까드락시럽소이. 내 허블나게 댕기봐도 민증 까라는 데는 처음 보여. 양념통에서 흘러나온 깨알이 수북이 뿌려진 듯한 죽은 깨 투성이의 여자가 난색을 한다. 내도 이러겠다고 온 사람한테 민증 까부라기는 난생 처음이오. 오죽하면 이러겠소. 하도 속다 본께 일이 안 되불었소. 나는 일부러 여자의 전라도 사투리를 흉내내서 대답한다. 그래도 그렇지 내는 달이요. 이리비도 신용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단께요. 여자가 콩알 주워 먹듯 죽은 깨 뿌려진 낮은 코를 실룩거리며 한마디도 지지 않고 토를 달아 내뱉는다. 아침도 걸은 데다 신경 쓰며 죽은 깨랑 실랑이를 하다 보니 진이 빠진다. 피곤한 여자다. 이런 여자 남편이 아닌 게 얼마나 복인가 라는 생각까지 든다. 하기야 10트럭 가져다 준다 해도 혼자 살았으면 살았지 이런 여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겠지만 말이다. 모든 게 그 칼잡이 때문에 생긴 일이다. 진짜 옛말 그런 것 하나 없다. 마음 당기는 대로 가야 한다는 그 명언 말이다. 처음부터 그 얼굴 반반한 칼잡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주방장으로 들어온 칼잡이는 남자인 나도 한 번 더 쳐다볼 정도로 얼굴이 반드르르 했다. 여자께나 울리게 생겼네. 그를 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했던 소리다.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빨리 대형 사고를 치고 도망갈 줄이야. 아따 어젯밤 먹던 호박엿 생각허요. 호랭이 물어가도 모르겠네. 잠시 삼천포로 빠졌던 정신이 죽은 깨의 큰 소리에 돌아온다. 주걱 하나는 통째로 들어갈 것 같은 죽은 깨의 커다란 입을 바라보던 나는 어디 취직을 하면 당연히 주민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시 든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나도 주민등록증 내라는 곳에 취직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 서빙은 몇 년째요? 딸이 사는 시집 염탐하러 온 여자처럼 식당 안을 살피는 죽은 깨를 향해 내가 툭 한마디 던진다. 얼만치 혀봤소? 죽은 깨가 툭 받아던진 말. 대참 일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꼭 지가 사장 같다. 날도 덥고 짜증난다. 얼굴 좀 되는 아줌마들은 모두 노래방이나 나이트클럽 알바로 빠지고 얼굴을 보아 하니 그런 데로 빠지고 싶어도 가지는 못할 것 같고 무엇보다 전라도 여자들이 음식 솜씨도 좋고 야물기로 소문이 났는데 급하면 음식도 좀 만들게 하고 이리저리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가며 채용하기로 마음을 다잡는다. 네 삼아 이래 몰라요. 아이 젠장 무슨 이런 경우가. 같이 한번 일해보자고 말할 참인데 죽은 깨가 먼저 선심 쓰듯 내뱉는다. 나는 그만 기가 죽어 아무 말도 못하고 우두망찰한다. 아따 입빈 사람 처음 보여. 입 다무쇼. 내가 한 입물 허기는 허제이. 요즘 시체말로 정말 개념 없는 아줌씨다. 사람 구경하기도 힘들고 아쉬운 건 나니까 참기로 한다. 식당 하나 하는데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다. 어쩌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날이 있으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다.
작더라도 무슨 일이 생겨야 하루를 제대로 옴팡지게 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팔자다, 팔자. 오늘은 그동안 직원들 때문에 속을 많이 썩다 보니 새로운 서빙한테 주민등록증을 좀 보자고 했더니 이 난리다. 사실 처음에는 보따리 싸서 간다고 하면 등줄기에 소름이 오소소 돋으면서 간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다. 겉으로는 내색 안 하려고 죄 없는 담배만 죽여가며 안절부절 못했는데 그것도 만성이 되다 보니 이젠 나도 갈 테면 가라 까짓것 이렇게 돼버렸다. 어쨌든 홀서빙은 이래서 해결됐고 이제 문제는 주방장이다. 주방장인 칼잡이하고 서빙 뱁새가 같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부터 짐작은 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사라질 줄은 미처 짐작하지 못한 일이었다. 칼 놀리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고 잽싸더니 행동도 그에 못지않다. 요식업을 하면서 주인한테 악수는 이런 경우다. 주방장과 서빙이 눈을 맞추면 반쯤 장사 엎었다고 보면 된다. 더한 경우는 눈이 아니라 배가 맞은 경우다. 이 경우는 최악이다. 식당 서빙하고 주방장이 눈 맞아 주인 물 먹이는 일은 간단하다. 굳이 사용 안 해도 되는 멀쩡한 재료를 주방장이 풍덩풍덩 써서 없애는 것은 다반사며 빼돌리기까지 해서 서빙한테 인심 쓰고 서빙이 받은 팁 나누어 갖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다. 이곳에서는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고 종종 있는 일이지만 그저께처럼 뱁새 남편이 찾아와 야단 법석을 피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나 참,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힌다. 지들끼리 좋아서 사기치고 도망갔는데 왜 내 골이 이렇게 당기는지. 마치 내가 자기 마누라를 감춰놓고 안 주는 것처럼 설쳐대는 데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식당 구석에 앉아 소주를 몇 잔 들이켜더니 급기야 실성한 사람처럼 주방으로 달려가 칼을 들고 나와 순영을 내놓으라고 나를 붙들고 협박을 했다. 오히려 내가 피해 보상을 청구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 무슨 꼴 같자는 경우가 다 있는지 원. 칼잡이와 뱁새가 종업원들 돈을 사기쳐서 사라지는 바람에 가게가 온통 벌집 털어놓은 것처럼 어수선했다. 장사할 생각은 안 하고 다들 모여 신세 한탄만 하는 꼴이 보기 싫어 사기당한 금액의 반을 내가 다 물어주기로 하고 겨우 일단락지었는데 또 난데없는 인물이 나타나 행패를 부리니 우째 이런 일이 다 있노 말이다. 종업원들이 신고를 하고 떼어놓는 바람에 해결은 됐지만 어쨌든 재수 옴붙었다. 오죽 못났으면 지 색시 하나 간수 못하고 남의 사업장까지 와서 그 지랄을 하는 건지. 세상에 제일 못난 놈이 그런 놈이다. 칼잡이가 서빙을 데리고 사라진 날부터 할 수 없이 왕초 부인네가 대타 노릇하는 바람에 며칠째 몸에 있는 물기란 물기는 다 뺐다. 네 참, 오늘은 또 어떻고. 새로운 주방장이 아침에 장사 준비를 하는 것 같더니 점심시간 예약 있는 것 뻔히 알면서도 내가 화장실 간 사이 보따리 싸서 사라져버렸다. 내 심정이 어땠겠나 말이다. 그 심정 이해한다고 말하지 마라. 이런 일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칼잡이를 했는데 정말 죽을 맛이다. 이제는 사람이란 족속은 모두 다 못 믿겠다.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건 28살 때부터였다. 그땐 나도 이 정다운 횟집의 종업원이었다. 살림집이 딸린 2층짜리 건물에 인근에선 보기 드문 크고 넓은 수족관을 가진 이런 횟집으로 키우기까지는 고생 꽤나 했다. 바다가 환히 내다 보이는 통유리창의 조망도 조망이지만 비가 오는 날도 손님이 많은 우리 집을 주위에선 모두 부러워한다. 지금까지 살면서
그 고생을 다 참아낼 수 있었던 건 우리 미쓰리 때문이다. 나이 들었어도 아직 곱기만 한 우리 미쓰리. 미쓰리는 내 아내다. 40을 넘긴 나이에도 여고생처럼 단발머리를 나풀대며 다니는 모습을 보면 꽉 깨물어주고 싶다. 그런데 요즘 미쓰리 행동이 이상해졌다. 어디서 가발을 몇 개 사들고 와서 하루하루 바꿔가면서 쓰고 다닌다. 찰랑거리는 단발머리가 좋다고 제발 쓰지 말라고 해도 막무가내다. 어젠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다. 짧은 상고머리에 뽀글뽀글한 파마머리 가발을 쓰고 어딘가 외출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보는 나는 안중에도 없는지 넉나간 꼴을 하고 앉아있는 모양새라니. 머리에 꽃 하나 꽂으면 딱.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행여 우리 미쓰리 기분이 상할까 봐. 가발을 쓰려면 제발 잔잔한 웨이브가 들어간 우아한 긴 머리 가발을 썼으면 하고 속으로 빌 뿐이었다. 주방장 보조 도마로페가 왔다 갔다 혼자 바쁘다. 단체 손님 주문이 들어온 탓이다. 나는 또 몸에 습기 말릴 작정을 한다. 처음 일을 시작하는 죽은 깨가 일을 잘하는지 살펴볼 틈도 없이 주방으로 직행한다. 손님이 주문한 음식 주문서를 전하고 주변 음식을 차려내가는 품새가 제법 자리가 잡혀 있다. 간만에 마음 놓고 일을 해보나 보다. 주방장과 서빙 하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 일을 잘하는 직원들도 자기 구역이 아닌 부족한 부분까지 채워가며 하려니 연신 부딪히고 좌충우돌이었다. 모자란 일손 채운 줄 아는지 단체 손님이 연달아 몰려온다. 2층으로 연결된 인터폰으로 미쓰리를 호출한다. 아무리 호출벨을 눌러도 묵묵부답이다. 나는 급하게 2층으로 뛰어 올라간다. 현관문을 열고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이방저방 열어봐도 미쓰리는 보이지 않는다. 갑자기 온몸에 기운이 빠진다. 도대체 또 어딜 갔는지 모르겠다. 타는 마음에 가발 상자를 열어본다. 또 뽀글 가발을 쓰고 나갔다. 나는 아무리 바빠도 우리 미쓰리를 카운터에 앉게 하지 않았다. 오가는 뭇사내들의 눈길이 미쓰리에게 꽂히는 게 싫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 빤질한 주방장 칼잡이가 왔을 때는 2층에 아주 가둬놓고 싶었다. 그런 내 기색을 눈치챈 미쓰리가 어느 날 그렇게 날 모르겠어? 같이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서운하네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는데 정말 미안해서 죽는 줄 알았다.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말은 했지만 아직도 소녀처럼 세상 물정 모르고 여리기만 한 미쓰리가 여러모로 걱정스럽다. 오늘은 도대체 어디를 다니는지 다잡고 캐봐야겠다. 나는 그녀를 보면 항상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불안하다. 종일 꺼져 있는 미쓰리의 핸드폰 번호를 누르느라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모르게 하루를 보냈지만 새로 일을 시작한 죽은 깨를 비롯해 모두 쉴 틈 없이 고생한 덕분에 꽤 괜찮은 매상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가게 문을 닫고 위층으로 올라가려던 나를 도마루페가 붙든다. 오늘 새로운 직원도 오고 매상도 괜찮으니 노래방에 가서 한잔하잔다. 나는 2층으로 눈길을 돌린다. 불 한 점 없이 깜깜하다. 속이 탄다. 내가 2층으로 오르던 발걸음을 돌리자 모두 가게 앞에 아싸라비아 노래방으로 향한다. 요즘 노래방은 뭐 그리 갖춰놓은 게 많은지 모르겠다. 들어가기 무섭게 가발을 쓰고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선글라스를 착용하면서 분장하느라 정신들이 없다. 도마로페가 먼저 노래방 책자를 두서너 페이지 넘기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리모컨을 누른다.
울긋불긋 조명과 뒤섞여 남진의 저 푸른 초원 위에가 화면 가득 뜬다. 곧바로 시작 버튼을 누르자 풍악이 울린다. 분장이 아니라 변장을 끝낸 아달송. 말할 때마다 내용이 알쏭달쏭해 알아듣기 어렵다고 별명이 아달송인 아달송과 쫑아리가 도마로페 뒤에 백댄서처럼 선다. 전주가 흐르자 도마로페가 양쪽 다리를 적당히 벌리고 서더니 왼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한쪽 다리를 떨며 노래 준비를 한다. 저 푸른 초원 위에. 첫 가사를 뱉자마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아달송과 쫑아리의 후렴. 니 딸딸이 내 딸딸이 아싸라비야 꿍짝꿍짝. 아이고 저것들을 누가 말리랴. 딸딸이를 끌고 출퇴근을 하길래 손님 보기도 그렇고 하니 다른 걸로 바꾸시느라고 싫은 소리 한 게 어젠데 날 들으라고 하는 건지 뭔지. 도마로페가 한쪽으로 살짝 튕겨 반동시킨 마이크를 바로 잡아 거림 같은 집을 짓고 하며 가사를 잇는다. 도마로페의 노랫말에 이어지는 아달송과 쫑아리의 춤. 손을 길게 뻗어 뒤로 돌리더니 엉덩이를 한번 훑어내리며 한 박자 쉬고 내뱉는 대사.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싸라비야 콜롬비아. 어찌 그리 쿵짝이 잘 맞는지 나는 하마터면 소파 밑으로 굴을 뻔했다. 때마침 입안에 털어넣었던 맥주를 노래방 가사책에 뿜고 말았다. 쫑아리가 얼른 나와서 소매로 물기를 닦으며 에이 들어라 한다. 내 참 오늘 사장체면 말이 아니다. 모르긴 몰라도 자기들끼리 여러 차례 노래방을 다녀본 모양이다. 아니면 저렇게 앞뒤 궁합이 잘 맞을 리 없다. 노래를 끝낸 도마로페가 이번엔 오늘의 주인공 죽은 깨를 앞으로 불러낸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녀답지 않게 자꾸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는다. 도마로페가 다시 끌어다 세워놓았더니 이번에는 마이크를 잡고 몸을 새끼 꼬듯이 얽기 시작한다. 모두 죽은 깨를 쳐다보며 웬일인가 싶어 말이 없다. 엉덩이를 한껏 뒤로 뺀 죽은 깨가 엉성한 자세를 취하더니 마이크에 대고 작은 소리로 말을 하는데 왠지 울음기가 섞여 있다. 우리 할아버지 유언이요. 느닷없는 소리에 모두 상대의 얼굴을 쳐다보며 어리둥절하고 있다. 3가지 유언을 하셨는데 그 3번째가 술 마시고 찬바람 쐬지 마라. 둘째, 술 마시고 껌 씨부리지 마라. 유언 중에 첫째가 술 마시고 노래하지 말아요. 노래. 근데 나가 우찌 노래를 하겠소. 무덤에 누워 계시던 우리 할배가 퍼뜩 일어날 것이오. 나가 노래를 혀불면. 다들 멀뚱하니 죽은 깨를 쳐다보며 와요 와. 술 마시고 찬바람, 껌, 그리고 노래가 안 되는디요. 하고 묻는다. 그러자 죽은 깨가 멀리 눈길을 돌렸다가 다시 우리를 쳐다보며 그거이 말이오. 근데 진짜 그 이유를 모리오? 술 깬 게 안 그요. 술 깬 게. 기껏 마신 술 깨문 아깐께. 듣고 있던 도마로페가 입에 머금고 있던 맥주를 길게 뿜는 것과 동시에 모두 옆으로 쓰러지고 뒤로 자빠지고 정신없이 웃는다. 사람들이 웃거나 말거나 그 와중에 벌써 죽은 깨는 싫어집니다, 싫어집니다 하면서 노래를 시작하고 있다. 나는 웃음이 삐죽 나오는 걸 참으며 속으로 혼잣말을 뱉어낸다. 지랄을 한다, 지랄을. 이 요편 내가 정말? 내 입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말이 튀어나온다. 미쓰리에게 정말이지 난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다. 모두 이런 나를 떼놈 보듯 하는데 장사를 하면서 화가 나고 싸울 일이 생겨도 미쓰리 앞에서는 되도록 욕을 한다거나 몸싸움하는 모습을 안 보이려고 노력했다.
큰 소리를 내고 싶어도 차분하고 조용하게 말하는 미쓰리를 보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아이 없이 살면서 우리는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살아왔다. 그런데 정말 오늘은 속에 천불이 나면서 험한 욕이 절로 나온다. 새벽 1시가 다 돼가는데 도대체 어디서 무얼 하느냐 말이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어 밖으로 나가기 위해 현관문을 급하게 열자 뜻밖의 미쓰리가 문 앞에 서 있다. 순간 깜짝 놀라 뒤로 주춤하는데 미쓰리는 나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신발을 벗고 바로 욕실로 향한다. 참나, 기가 막힐 노릇이다. 나는 신발을 신은 채 욕실 문을 벌컥 열고 큰 소리로 외친다. 도대체 너 뭐? 그녀가 샤워기를 든 채 주저앉아 자고 있다. 아침부터 죽은 개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하는 모양이다. 걸물인 건 알았지만 온 지 며칠밖에 되지 않은 처지에 저렇게 종업원들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 걸 보면 보통 인물은 넘는 것 같다. 나는 처음 본 사장 앞에서 또박또박 오이 따먹듯 대거리한 게 미안해서 잘해보겠다는 의미로 연설을 하나보다 생각한다.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말이오, 시방 내 말이. 들판을 얼쩡거리는 짐승하고 인간이 다른 거이 뭐 때문이겠소? 모질한다 싶으면 배우려고 찌웃대는 거 이거이 사람 아니겠소? 그러다 보면 안 되는 것도 되려고 용을 안 쓰겄냐 이 말이오. 모두 숨죽이고 죽은 개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다. 그래 그렇지. 어쨌든지 잘해보자고 노력하자는데 사장이 나야 좋지. 진작 이런 분위기로 갔어야 맞는 것을. 미쓰리 때문에 심란하던 차에 온 지 며칠 안 된 직원이 가게를 위해 저리 노력하는 걸 보니 왠지 기분이 좋아진다. 나는 내일부터라도 당장 일 시작하면서 저렇게 회의도 하고 모양새를 갖춰야겠다고 다짐한다. 이제 우리 식당도 예전처럼 자리를 잡으려나 보다 하고 생각하니 기분이 한결 풀어진다. 됐구니꾸. 하따 저 얼레벌레한 낯바닥 좀 보소. 나가 영어 좀 써본께 못 알아먹는단께. 지술 다 때리치어뿌란께. 그럼 무엇이냐? 사이주? 다 소용없단께? 오잉? 이게 뭔 소리고? 잘해보자고 직원들한테 연설 좀 하는 줄 알았더니 웬 사이즈? 자고로 인간이라는 거는 평생을 배워야 하는 거란께. 와, 그걸 모를까이? 배워놓기만 하면 이사 다 내끼 되는 거란께. 그란 걸 우찌 배아요? 도마루페다. 주방장 보조 도마루페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발도메로 루페즈인가 뭐 그렇다. 나는 처음에 이 발도메로 루페즈가 빵 찔 때 부풀리게 하는 이스트 같은 건 줄 알았다. 도마루페에 의하면 이 인물은 그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 때 메가더 장군과 함께 인천에 왔던 해병대 중위라고 한다. 그들이 탄 배가 인천 월미도 방파제에 닿았을 때 아무도 먼저 움직이려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먼저 올라갔다고 한다. 그 후 적들과 대치하게 됐을 때 수류탄 공격을 하려다가 총상을 입고 수류탄을 떨어뜨렸다. 그런데 부상 때문에 수류탄을 처리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몸으로 덮어 많은 생명을 살리고 그는 희생됐단다. 이 발도메로 루페즈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째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겠냐며 우리는 깜장 선글라스만 기억해서는 안 되는 기라고 목이 비틀린 닭처럼 핏대를 올리며 이바구를 했다. 덧붙여 이 발도메로처럼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거룩한 일을 하고 싶다며 나의 이 가슴이 품고 있는 큰 뜻을 부디 알아달라고 말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에는 모두 아 하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후에 숨어서 거룩한 일을 하는 모습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 오히려 무조건 제일 먼저 앞에 나서서 일을 해결하려 들었다. 그것도 주방에서 쓰던 도마를 쳐들고 나와서. 이렇게 해서 주방장 이한순의 별명은 도마로패가 됐다. 식당 터가 안 좋은가 들어오는 인간마다 어떻게 저리들 별난지 모르겠다. 아따, 자네는 상당히 답답하구만. 야식거리한 거 쎘는디 안 보여? 보고 기양 넘구들 말고 배우쇼. 거기서 우찌하대요. 아이고, 호랭이 물어갈. 나가 오대꺼정 가르쳐줘야 쓰겄소. 일본은 옆에 앉아서 구치를 할까? 답답시러분 거. 듣다 못해 내가 한마디 하려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데 요 앞에 분께 속에 천불이라고 막걸리집 있습디다. 걸로 일 시하게 하고 모이쇼. 내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줄 텐께. 하고 죽은 깨가 여운을 남기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술자리 만드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다. 뱁새 남편이 우리 가게에 다시 나타난 건 손님 맞을 준비로 한창 바쁠 때였다. 모두 그를 못마땅해하며 밖으로 쫓아내려 했는데 내가 찾아온 이유나 들어보자고 말렸다. 그동안 뱁새를 찾으려고 모든 일을 작파하고 사방으로 뛰어다녔단다. 그러다 친구와 만나기로 한 뱁새를 찾아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백화점 가서 옷 사입히고 다시 잘해보자고 언약했단다. 마음 같아선 쳐 죽이고 싶었는데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며 그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다. 그런데 집에 앉혀놓고 잠깐 나갔다 오니 뱁새는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칼잡이가 떡하니 안방에 앉아있더란다. 기가 막혔지만 어쩌지 못하고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고 보냈단다. 그걸 그냥 두었냐고 도마로패가 도마를 쳐들고 나와 열을 올리자 이런저런 이유로 위장 이혼한 상태라 어쩔 수가 없었단다. 한참 기다려도 뱁새가 오지 않아 알아보니 칼잡이가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둘이 다시 도망갔다고 혹시 여기 있는가 싶어 왔단다. 옷 사주면서 다시 혼인신고하자고 찰떡같이 약속을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는 거냐고 뱁새 남편이 입술을 앙 다물었다. 신고해 놓았으니 잡히면 두 연놈을 가만두지 않겠단다. 종업원들도 다시 칼잡이를 보게 되면 사기당한 돈을 받아내자고 아우성친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 도망간 두 사람도 그렇지만 이를 악물고 담배만 줄곧 피워대는 뱁새 남편도 이해 못할 인간이다. 뱁새 인물이나 행동거지를 보면 10트럭을 공짜로 준다 해도 트럭만 갖고 버릴 것 같은데 그래도 좋다고 두 남자가 목을 매니 남녀 관계는 둘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란 말이 맞긴 맞나 보다. 하긴 나도 미쓰리를 만난 게 이 횟집에서였다. 숙식이 해결되는 집을 찾던 내게 가게를 도맡아 관리해 줄 사람을 구하던 정다운 횟집은 적격이었다. 아무리 취해도 정시에 일어나 가게 일을 보는 나를 그녀의 아버지는 믿음직스러워했다. 사람들에게 우리 집 보배라고 나를 소개했고 사람들도 내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쓰리는 정다운 횟집 주인 딸이었다. 그녀가 예쁘장한 얼굴에 묘한 향을 풍기며 가게를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나는 피곤한 몸으로 꼬박 밤을 새우곤 했다. 그녀는 내가 자기를 쳐다보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가끔 읽어보라며 책을 주기도 하고 아이스크림이나 빵을 사서 야식으로 내게 건네주곤 했다. 그녀가 치마를 살랑거리며 나타나면 나는 혼이 쏙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아무 대책도 없이 그녀를 바라보는 나 자신이 밉다가 나중엔 그녀까지 미워지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앞 골목에서 그녀가 어떤 남자와 부둥켜 안고 키스하는 모습을 보았다. 죽고 싶었다.
사는 게 지옥이란 말을 그때 실감했다. 짐을 싸서 가게를 떠나야겠다고 결심했는데 그녀를 하루도 못 보면 정말 그대로 죽을 것 같았다. 그래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그녀를 그냥 쳐다보기만 하자 생각했다. 한동안 분홍빛으로 달떠있던 그녀 얼굴에 그늘이 내리기 시작한 건 100년 같은 시간이 지난 후였다. 적어도 그 6개월이 내겐 그렇게 느껴졌다. 어느 날 술에 취해 가게 앞 골목에 주저앉아 있는 그녀를 업어 방에 눕혔는데 날 부둥켜 안고 서럽게 울었다. 그녀를 안고 나도 울었다. 아픈 그녀를 바라보는 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 당시 내게 유일한 벗이 술이었다. 가게 일을 마치면 항상 술에 취해야 잠을 이룰 수 있었다. 그날도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그녀가 꿀물을 타서 내 방으로 들어왔다. 꿈처럼 미쓰리는 그렇게 내 여자가 됐다. 엄청난 반대를 하던 장인과 장모도 딸이 죽고 못 산다니 별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다. 결혼하던 다음 해에 장인과 장모가 함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은 그녀는 오로지 나만을 의지하며 살았다. 사고 무친인 나 또한 의지할 사람은 그녀밖에 없었다. 그때 부르던 미쓰리라는 호칭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처럼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가졌던 내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다. 동네에 소문이 나돌고 있었던가. 주방에서 말 많은 쫑아리가 죽은 깨에게 소곤대는 소리가 들린다. 생전 외출이라곤 모르던 미쓰리가 늦게까지 돌아다니다 들어오는 걸 두고 주위에서 말이 많은 모양이다. 긴 머리로 어딜 나갔다가 그 다음날 짧은 머리로 나타나자 나한테 머리카락을 다 잘렸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 조용히 듣고 있던 죽은 깨가 호랭이가 물어가려나? 시끄럽게 씨부리고 댕기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잉? 하며 종주먹을 들이댄다. 참내, 다 듣고 나서 통박은 왜 하는지 모르겠네? 하며 둘이 옥신각신하는 소리까지 듣고 나자 아, 정말 사는 게 무슨 영화 시나리오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담배 연기가 저 멀리 붉게 타는 노을빛에 섞여든다. 어쩐 일인지 그동안 손에 좀 익었다 싶은 일이 영 악귀가 들어맞지 않는다. 덩달아 주방 보조 도마로패까지 짜증이 나는지 일하는 게 시큰둥하다. 밀려들던 손님들은 차분하지 못한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다시 나가고 그나마 기다리던 손님들도 왜 이리 늦냐며 성화다. 서두른다고 하는데도 평소의 반밖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 그나마 회 뜬 고기는 2접시 나올 양이 1접시로 끝이다. 보다 못한 죽은 깨가 팔을 걷어붙이고 주방으로 들어오더니 칼자루를 뺏는다. 생선의 머리를 잘라내고 윗몸을 누른 후 반으로 나누는 폼이 제법이다. 위아래로 나뉜 생선에 핏기를 걷어내고 얍실얍실한 회를 떠내는 데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입만 건 줄 알았더니 손까지 걸판진 여자다. 죽은 깨에게 주방을 맡기고 실내 서빙을 돕고 있는데 오늘따라 전화는 왜 이리 많이 오는지 모르겠다. 계속 울려대던 전화기 벨이 잡자마자 끊어진다. 잠시 후 다시 울린 송수화기를 들자 정다운 식당이냐고 물어오는 목소리에 잔뜩 짜증이 묻어있다. 어디냐고 물으니 경찰서란다.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던 차에 불친절한 전화를 받고 나니 속이 확 끓어오른다. 나는 민중의 지팡이 노릇을 하는 경찰관이 이래도 되냐며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렇게 불친절하냐고 따졌다.
그랬더니 금세 죄송하다며 급해서 그러니 감동신 씨를 바꿔달란다. 경찰관에게 내 이름이 불리자 갑자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더운 날씨에 땀 빼며 일한 데다 그 소동을 치르고 나니 기운이 다 빠진다. 아니, 그래서 기운이 없는 게 아니라 드잡이하는 중에 칼잡이가 했던 말이 내내 마음에 남아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칼잡이가 잡혔다는 말을 듣고 종업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경찰서로 찾아가고 뱁새 남편까지 가세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피해자 하는데 따지고 보면 나도 피해자야. 이거 왜 이래? 치마 두른 것들이 빤스 벗고 덤비는데 싫다 할 놈 있으면 함 나와보라 하지? 아? 경찰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모두 다 입건하겠다고 하는데도 멈추지 않는 멱살잡이 끝에 칼잡이가 내뱉은 말이었다. 치마 두른 것들. 치마 두른 것들이라면 미쓰리까지 포함되는 것 아닌가 말이다. 환장할 노릇이다. 그래서 미쓰리는 그렇게 그놈을 찾아서 밤낮을 헤매고 다녔던 것인가. 밥맛도 없고 일도 하기 싫다. 딱 누운 이 상태 그대로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 2층에서 꼼짝하지 않는 나를 찾으러 종업원들이 차례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 또 뭘 줬더노? 내 말에 미쓰리가 고개를 번쩍 들더니 나를 쳐다보았다. 뭘 또 줬냐니? 그게 무슨 말인데? 돈도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야.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도 딱해서. 라고 말하는 미쓰리 눈언저리에 눈물이 맺혔다. 2년 동안 나 몰래 들었던 3천만 원짜리 적금을 모두 털어 칼잡이에게 줬다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리 꼭지가 팽 도는 것 같았다. 돈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다. 그다지 궁색하지 않은 살림에 3천만 원쯤 없어졌다고 그렇게 가발까지 쓰고 그놈을 찾아다닐 일이 아니었다. 그 무엇인가가 또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 쳐 죽일 놈 말이 맞는구나. 너도 얼굴 빤드르르한 그놈에게 줄 것 안 줄 것 다 줬구나. 생각하니 시멘트 벽에 머리를 쳐서 죽고 싶었다. 사흘째 1층을 내려가지 않자 죽은 깨가 올라온다. 이보시오 사장, 나 좀 보더라고. 하며 방으로 들어오는 걸 본 나는 돌아 누워버린다. 아따 그렇게 안 봤는디 엄청 쪼잔스럽소이. 처녀복이 딱해 죽겠등마. 이빛 얼굴이 반쪽이 됐습디어얀. 죽은 깨는 들어온 첫날부터 딸린 새끼 없은께 처녀지 못한가 하며 그녀를 처녀라고 부른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게 됩디다. 모질게 바람 맞고 큰 나무가 오래가고 튼튼 안 없디요. 싸게 털고 일어나 뿌쇼이. 다들 지둘리요. 여기저기 흩어진 신문지며 옷가지를 부스럭부스럭 한쪽으로 치우며 죽은 깨가 다시 말을 잇는다. 글고 애먼 사람 의심여서 니나 내나 속 시끄럽게 하들 마시오. 나가 볼 적에는 아무 일도 없었은께. 그 무엇이냐 설사 무슨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모른 지키 넘어가시오. 다 내 공덕으로 돌아오요. 돌아누워 죽은 깨 말을 듣고 있던 나는 벌떡 일어나 이 옆에 내가 불난 집에 선풍기 돌리나? 응? 뭐라 씨부리 쌌노? 나가 뿌란 말. 하고 소리소리 지른다. 죽은 깨는 내 큰 소리는 아랑곳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슬렁슬렁 책장 넘기듯 한다. 암시랑 안 온 일을 긁어부시럼 맹걸지 마시오. 결혼해서 지금까정 딴지집 품으로만 돌다가 온 놈도 있은께. 생각해보면 그게 멋이다요. 아무것도 아니요. 죽으면 썩어질 몸 앙달앙달 하지 마시오. 도대체 뭐 하자는 수작인지 죽은 깨 말을 듣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더 난다. 내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도 고로코롬 떼작떼작 하는 걸 본께 아직 청춘인갑소이. 얼른 내려오시오. 그러다 처녀 진짜 도망가 불면 우지코롬 살라고 그럴까잉? 그러고
새로 주방장 헌다고 민족 보러 온다요. 싸게 내려오시오이. 하며 죽은 깨가 몸을 일으킨다. 이리저리 몸을 뒤척여도 잠은 안 오고 오래 누워 있었더니 허리가 아파 죽을 지경이다. 나는 슬그머니 일어나 아래층 동장을 살핀다. 북적북적해야 할 저녁 시간에 이상하리만치 조용하다. 그새 손님들이 다른 집으로 다 발길을 옮긴 것인가. 안 좋은 소문이 돈다더니 주변에서 일부러 그런 소문을 퍼뜨렸을 수도 있다. 하기야 주인이 나 몰라라 하는 가게를 종업원들이 살뜰하게 돌보지도 않을 것이고 이러다 문 닫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슬며시 밀려온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죽은 깨가 그 까무잡잡한 얼굴에 흰 이를 드러내며 벙그레 웃는다. 나는 큼큼 몇 번 기침을 하고 난 후 카운터에 앉아있는 미쓰리를 쳐다본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새치름이 눈을 뜬 미쓰리가 이내 고개를 돌려버린다. 억울하고 답답할 때 짓는 미쓰리의 숨기지 못하는 표정이다. 그런 모습을 보자 나는 슬쩍 미안한 생각이 든다. 도마로페가 어정쩡하게 서 있는 내 앞으로 오더니 슬쩍 사장님 오늘 면접 보러 오는 주방장 웬만하면 쓰고 사모님이랑 며칠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라고 말한다. 나는 말없이 식탁 위 신문을 펴들고 면접은 언제 온다고 합디까? 하고 죽은 깨를 향해 묻는다. 좁게만 지돌리면 올 것이요. 나아가 올라가실 때 한 30분 걸린다고 했음께. 오갈이 깨지는 듯한 죽은 깨의 대답 소리가 다른 날보다 더 우렁차다. 속 시끄러운 내용만 잔뜩 실린 신문을 몇 번 이리저리 자반 뒤집듯 뒤적이고 있을 때 문 앞에 걸어놓은 풍경이 댕댕하며 청아한 종소리를 낸다. 종소리가 채 잦아들기도 전에 사내 하나가 내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저 사장님 안 계십니까? 면접 보러 온 사람입니다. 하고 말한다. 모두 반듯한 목소리의 주인공에게 눈을 돌리다 입을 쩍 벌리고 할 말을 잃어버린다. 키는 훌쩍 커서 180은 좋게 돼 보이고 오뚝한 콧날이 그리스 조각상을 연상시킨다. 세련되게 차려입은 옷차림 또한 텔레비전에서 본 모델을 연상시킨다. 젠장, 또 무슨 경을 치려고.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잘못 오셨네요. 옆집으로 가보십시오. 이 가게는 며칠 있다 문을 닫을 겁니다. 오늘도 장사 안 하고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던 참입니다. 하고 급하게 말한다. 남자는 여기저기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실례했습니다. 하며 나간다. 남자가 나가고 나자 모두 내 앞으로 몰려들어 기득기득 웃는다. 나는 왜 웃고들 난리야. 오늘 문 닫어. 소개 첨불로 가서 김 여사 강의나 듣게. 하며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더니 딱 내가 그 짝이다. 어쩔 수 없다. 내 가정과 가게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한순간의 쪽팔림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나 다를까 소뚜껑 맞죠? 하며 깐죽대는 소리가 뒤통수를 따라온다.